안녕하세요. 금융 알려주는 남자 고백입니다. 요즘은 국내를 넘어서 실제 해외에 있는 회사까지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다뤄지는 서학개미 이런 말들이 바로 그런 투자자분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저 역시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지나가다가 직장인분들이 엄청나게 길게 줄을 서 있는 스타벅스나 스타필드에 가서 봤을 때 테슬라 매장에 있는 긴 줄을 보면서 저런 회사에도 내가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 회사는 어느 나라의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끔씩 느끼곤 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ETF 투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ETF 투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ETF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ETF는 간단하게 주식이랑 펀드의 장점을 합쳐서 만든 금융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처럼 내가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지만 특정 하나의 종목이 아니라 주가 지수나 산업군을 이렇게 모아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우리가 주가지수라고 하면 조금 쉽게 생각을 해보면 반평균 점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삼성전자 이런 회사의 주식 하나를 사는 거를 3학년 1반 3번 학생의 평균 점수라고 본다면 주가지수라는 거는 3학년 1반 전체 반평균 점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가 지수는 좀 넓게는 코스피, 코스닥, S&P 500, 나스닥처럼 특정 나라의 주식시장 전체를 표현하는 주가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것처럼 특정 산업군을 얘기해주는 주가 지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ETF로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지만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좀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량도 꼭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결국 내가 주식을 사고 판다는 거는 내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가격에 사고 싶으면 어떤 사람이 이 가격에 팔아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맞지 않으면 내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내가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고 싶어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량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 ETF는 어떻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고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전에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건 뭐냐면 ETF를 거래할 증권사를 정하고요. 그리고 그 증권사에서 주식 거래가 가능한 종합 혹은 위탁 계좌를 개설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국내 금융회사에서 만든 금융상품으로 투자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인데요. 의외로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주식 거래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종합이나 위탁 계좌를 만들고 거기다가 투자금을 넣어 놓은 다음에 삼성 자산운용 아니면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만든 코덱스로 시작하는 아니면 타이거로 시작하는 나스닥 아니면 S&P 500 같은 ETF를 선택하면 바로 미국 주가지수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국내 ETF로 투자를 하게 되면 별도의 환전 없이 우리나라 원화로 바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하면서 조금 익숙해진 시간인 9시부터 3시 반까지의 시간에 우리가 ETF를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거래는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우리나라 국내 상품 중에서 해외 다양한 지수에 투자되는 ETF들의 종류가 그렇게 좀 많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S&P 500이나 나스닥 이런 종류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 외에 있는 것들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선택지가 우리한테 많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 특정 코덱스나 타이거 이런 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종목을 혹시나 잘못 선택하게 된다면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서 내가 사고 파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내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매매 차익이랑 분배금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수익 모두 배당소득세 15.4%의 세금을 내게 되고요. 그리고 한 해의 매매 차익, 분배금 수익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굉장히 많은 분들은 세금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담들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해외 금융회사에서 만든 ETF를 미국 주식시장에서 직접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ETF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땡땡땡, 코덱스 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름보다는 QQQ, SPY, ARK 이렇게 알파벳 약자를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해외 ETF들을 역외 ETF라고 부르고요. 주식 계좌에서 우리가 투자금을 넣고 사고 판다는 방법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통화,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돈으로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거래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일단 미국 ETF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전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좀 매일 변하기 때문에 이 환율 때문에 저희가 이익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실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전을 하는 방법은
은행에서 환전을 하는 것처럼 이제 증권사 앱이나 이제 인터넷으로 원하는 날짜에 환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국 ETF를 원화로 주문을 하고 자동으로 증권사에서 환전을 해주는 이런 증권사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자동 환전이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자동 환전을 하게 되면 환율이 적용되는 시점이 조금 이제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으로 직접 환전을 하게 되면 내가 환전을 한 그 날짜에 환율이 적용이 되는데, 자동 환전을 이용을 하게 되면 ETF 결제일 기준 환율로 적용이 됩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 주식을 내가 오늘 주문해서 주문이 체결됐을 때 스마트폰 계좌상에서는 내가 바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내 계좌로 주식이 들어오는 날짜는 이틀 뒤에 들어와요. 그래서 ETF도 공통적으로 주문이 체결되고 나서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오는데, 자동 환전을 하게 되면은 내가 주문을 해서 체결된 날짜의 환율이 아니고 이틀 뒤 날짜의 환율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자동 환전을 이용하게 되면 환율 변동을 내가 원치 않는데도 발생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직접 환전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최근에는 해외 주식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환율 우대 시스템이나 이런 서비스들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환전을 한다면 이런 환전 수수료 우대도 함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들은 거래 시간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3시 반 이때까지 내가 ETF를 사고 팔 수가 있겠지만, 이제 내가 미국에 있는 ETF를 직접 거래를 하고 싶다면 그 나라의 주식 시간이 열리는 시간, 닫히는 시간 기준으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밤 10시 반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밤에 거래가 가능하다면 괜찮겠지만 내 생활 패턴 그리고 업무 패턴 때문에 그것들이 좀 불가능하다면 직접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금입니다. 사실 미국 ETF에 직접 투자를 하게 되더라도 매매 차익이나 배당이 발생하는 것들은 이제 동일한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환율로 인한 이익 그리고 환율로 인한 손해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들을 환차익 아니면 환차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환율 때문에 이익을 봤다, 내가 처음에 샀을 때보다 환율이 올라가지고 거기서 이익이 발생을 했다면 나중에 이제 매매 차익과 함께 세금이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도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내가 처음에 샀던 가격보다 가격이 올라서 수익이 내가지고 발생하는 이런 매매 차익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라는 걸로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이 미국 ETF에 투자를 해가지고 받은 배당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22%를 내게 되어 있고, 배당소득세는 15.4%를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요. 딱 세율 자체, 그러니까 숫자 자체를만 놓고 보면 양도소득세 자체가 세율 자체는 높습니다. 하지만 이자나 배당, 이제 이런 소득들과 합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금융소득이 너무 많아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이제 이런 양도소득세를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해외 ETF로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발생한 수익의 250만 원까지는 세금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250만 원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세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이용하면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발생하는 세금들도 이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ETF에 직접 투자, 그러니까 내가 미국 ETF에 직접 투자를 하고 발생한 이제 수익에 대한 세금들은 올해 투자한 것들은 이제 내년, 다음 연도 이제 5월에 증권사에서 거래했던 자료들을 받아서 홈택스에서 직접 세금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증권사에서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매년 5월에 세금을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ETF에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미국에서도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ETF들도 굉장히 많고, 다양한 산업군에 이제 투자를 해주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선택지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할 때 내가 투자하는 돈이 원화가 아니고 달러이기 때문에 일부 자산을 이제 달러로 보유를 하는 자산 배분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자나 배당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세금 부담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배당이 조금 적은 ETF들을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한다면 세금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좀 여기서도 아쉬운 부분들은 있는데요. 거래 가능한 시간이 보통 이제 밤에서 새벽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나의 생활 패턴이나 업무 패턴 이런 것들과 좀 맞지 않는다면 내가 좀 직접 그 시간에 깨어 있어서 투자를 하는 것들이 좀 어렵겠죠. 그리고 ETF의 가격 변동뿐만 아니라 내가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이제 고려를 해야 나의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세금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될 수 있는지 가늠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미국 ETF에 투자를 할 때 국내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상품을 직접 투자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네, 미국 ETF에 투자하는 방법들은 이제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의 생활 패턴, 그리고 내가 얼마나 투자를 할지 이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나에게 어떤 방법이 맞는지를 좀 고려를 해가지고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 그리고 휴식 시간에 적합한 투자 방법을 잘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 원금,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다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뭐 이자나 배당 이런 소득들을 고려했을 때 만약에 1년 동안 2천만 원 이하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배당소득세로 세율을 15.4%를 내는 것들이 유리하겠지만 전체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들을 다 합쳤을 때 2천만 원이 넘어간다면 세율은 22%로 높지만 다른 소득들과 합쳐지지 않는 양도소득세가 더 유리하니까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선택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금융 상품도 굉장히 많고 방법도 이제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나의 상황 그리고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뭐 자동차를 사거나 아니면 여행 계획을 짤 때 보면은 루트를 어떻게 짜야 될지 여기 가서 이 돈을 쓰는 것보다 다른 데 가서 쓰면은 가성비가 더 좋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돈들을 잘 굴리고 원하는 자금들을 잘 모으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도 좀 더 꼼꼼하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서 투자를 해보는 것들은 조금 더 어떨지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